문법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왜 도대체 문법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좀 알고 이제 하자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잠깐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 강의를 올릴 텐데 요거 얘기는 좀 듣고 나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문법이 필요한 또 가장 직접적인 이유라고 할까? 다른 게 아니라 학교 시험 때문이죠. 학교 교과 과정에 시험을 봐야 되고 그 시험에서 문법적인 사항들을 요구하고 직접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고3 수능특강 영어 나중에 교과서처럼 사용하게 될 그 수능특강 영어하고 또 수능 시험 문제 수능 시험 영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때 어려움은 문제의 정답을 맞추기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독해가 잘 안 된다. 문맥의 내용이 잘 이해가 어렵다. 즉 독해를 염두에 둔 말임을 명심해 주세요. 문제를 풀 수 있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특히 내신 시험은 수능보다 독해 능력, 즉 문맥 이해 능력, 문맥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들을 더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대개본 문장들을 알려주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 영어가 독해가 아니라 주로 분석을 가르친다라는 비판을 많이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 시험 어떻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관사 하나만 틀려도 바로 다 가버리죠. 6점짜리 서술형 문제들 바로 다 가버립니다. 물론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학교에서는 그래도 부분 점수를 주는데 또 어떤 학교들은 관사 하나만 틀려도 하나 안 썼다고 또 혹은 어를 덜하고 잘못 썼다고 그대로 가버리죠. 어쨌든 학교 내신에서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문법적인 이해가 많이 요구되는 것이 첫 번째 문법이 필요한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거는 문법 무형론하고 문법 유형론 두 가지 사이의 어떤 의견 대립과 관련이 있는 건데 여기서 문법 무형론이라고 하더라도 야 문법 전혀 필요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고 문법에 너무 기대서는 안 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문법에 극도로 기대는 것은 좀 지양해라 라는 정도. 또 문법 유형론자라고 해서 문법 꼭 필요해 문법만 할 수 있으면 다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문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외국인 즉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문법이 어느 정도 수준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혹은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영어를 배우는데 문법이 쓸데없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영어 능력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법 무용론자들이죠. 대개. 예를 들면 학교에서 혹시 이런 질문 해본 적 있나요? 질문을 가서 독해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야 너는 왜 이렇게 문법에 집착하니?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 라고 했던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아마 그 선생님이 문법은 조금 불필요한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언어야 라고 생각하시는 쪽이겠죠. 영어 배우는데 어렸을 때 혹은 어떤 나이에서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영어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맞는 얘기죠. 영어 유치원 하고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 보낸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이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근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일부의 사람들 빼고는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이런 환경에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적죠. 대부분은 유치원이나 혹은 어린이집에서 처음 영어를 접해봤을 거예요. 학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놀이처럼 영어를 시작했을 겁니다. 핵심은 시간이죠.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어느 정도나 영어를 배웠나요?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적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정도의 시간은 영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겠죠. 그 후는 조금씩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도 꾸준히 영어를 한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이 꾸준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혹은 하다, 안 하다 이렇게 반복하거나 하기도 했을 거예요. 또 꾸준히 한 사람들도 초등부터 계속 영어를 배워도 초등학교부터 학원 갔더니 문법, 단어 같은 걸 가르치는 학원들이 꽤 많습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죠. 아주 멉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하지만 초등학생한테는 절대로 문법 잘 안 가르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초등학교 아직 문법하기에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문법을 시작하면 영어에 대해서 그 언어에 대해서 어떤 그 나쁜 편견,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될까봐 일부러 좀 안 가르치는 편입니다. 뭐 어쨌든 자연스럽게 영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이렇게 꾸준히 뭔가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다기보다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럴 수 없는 환경에 해당되는 게 대부분일 거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어느 순간 영어가 안 되는 경험들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나는 문법도 배웠고 단어도 많이 외웠는데 야 이거는 해석이 되는데 저거는 왜 안 되지? 근데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고 등등 이런 생각들 혹시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내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온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갈 시기죠. 이 학생이 이제 나중에는 저기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 중에 하나를 갔는데,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더니 해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해석이 안 되고 도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자기의 문제를 그래도 잘 알고 있는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결국은 이 학생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들에 노출됐던 학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배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저 그런 학원들, 단어 외우고 문법 배우는 학원들을 다녔고 그런 것들을 왜 배우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문법 외우고 단어 외우고를 하다 보니, 또 단어도 사실은 사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단어를 외웠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학생은 뭐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갔고, 일단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아까 그 학생이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영어라는 다른 구조를 가진 말을 가지고 우리말의 구조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본능대로 우리말의 구조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영어라는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더 이상 나이가 먹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이가 돼버리니까 그거를 자꾸 영어를 가지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언어인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언어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영어는 나이가 먹어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 일본어는 그렇지 않은데 일본어는 왜 이렇게 쉽지? 일본어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쉬운데 말이야 라는 사람들 얘기 혹시나 들어봤나요? 자세한 이유는 문법 전치사 설명하면서 다시 하겠지만, 영어는 우리와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고, 일본어는 우리와 같은 구조, 적어도 아주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언어이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해도 쉬운 거예요. 문법을 가르치는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영어를 할 땐 영어의 어순을 이해하고, 즉 영어식으로 독해하고 말하고 쓰자는 거예요. 영어는 이런 구조를 가진 걸 이해하고 그 영어식의 어떤 그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자꾸 우리말 들여와서 생각하려고 하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을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얘들이 우리하고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그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거고, 우리말 어순은 혹은 일본어 어순은 무의식적으로 알아서 쓰는데 영어는 그렇지 못하니까 의식적으로 배워서 쓰자,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문법이 필요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바로 문법 유형론자들의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문법은 적어도 독해하고 작문하고 말하는 어순을 배우는데 기초가 되니까 배워둘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꼭 필요하다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하다. 특히 아예 내가 영어의 구조도 뭔지 모르겠고 영어는 왜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지를 모르겠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어렸을 때는 마치 스펀지처럼 다른 외국의 언어를 받아들이지만 나이가 먹게 되면 사실은 그 언어의 문이 닫히면서 우리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전혀 다른 체계의 언어, 특히 영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영어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영어를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인데 배울 환경이 안 되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으면 문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어라는 산을 한번 넘어보자. 적어도 학교 시험이나 모의고사 수능은 넘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법. 우리가 앞으로 배울 문법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완전 센 기초에 해당하는 문법 기초. 주로 5형식입니다. 5형식을 어디다 써먹어? 이게 바로 영어의 어순이고 구조고 또한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잘 배워두시면 모든 언어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조가 잘 모르겠다. 도대체 영어는 왜 이렇게 안 되냐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5형식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문법 기본적인 거, 많이 배웠던 관계대명사니 투부정사니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 주로 구와 절이라는 거, 그런 개념들이 위에 나오니까 구하절을 중심으로 복잡하고 조금 유려한 문장을 읽을 수도 쓸 수도 말할 수도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1번하고 2번 합쳐져야 문법이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 특히 1번 없이는 2번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 특히 5형식 잘 배워두면 문법이, 그리고 영어가 좀 많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문법 기초편에 올릴 테니까 차근차근 올릴 테니까 기초편부터, 그 다음 기초편 끝나면 그 다음에 저기 문법 기본 투부정사, 동명사라는 구, 그 다음에 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라고 했었던 것들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차근차근 올릴 테니까 그럼 다음 편에서, 다음은 문법 기초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